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암을 찾는 분입니다. 암차사, 암을 찾는 의사, 이원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암을 찾는 의사, 제가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암 자체는 나쁜 거지만 그걸 빨리 찾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암 찾는 의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까? 일단 제가 의사 중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네.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이 암을 찾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CT, MRI, 초음파 이런 거를 전공으로 해서 환자분들한테 빨리 암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의사로, 사실 영상의과 의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네. 차원에서 암 찾는 의사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치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저희가 그렇죠? 찾아서 임상 의사 선생님들께 네. 이제 진단을 전달해 드리죠. 네. 네, 그래서 여성 암 중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는 게 뭐였죠? 유방암입니다. 아, 유방암입니까? 네. 그게 점점 늘어나는 네, 추세라면서요? 그렇죠. 유방암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 네. 24.6% 1위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많은 분들이 의사들도 궁금해 하는데, 네. 이게 서구화된 식생활과 식생활. 그다음에 또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뭐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술 같은 거, 예, 술도 좀 드시는 거랑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는 검진을 또 되게 젊은 분들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찾아내. 발견이 네. 또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유방암은 제일 많다니까 네. 먼저 이렇게 촉진하잖아요. 네. 자가진단법이 있잖아요. 자가진단법이 이제 많이 유명한데, 네. 뭐 보통은 뭐 생리 끝나고 5일쯤에 가슴이 이제 제일 말랑말랑할 때 누워서 뭐 앉아봐서 확인을 해라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현대의학을 믿어라. 네. 네, 초음파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른 분들도 만져줘서 오시려면은 제가 봤던 모든 환자분들이 최소 1cm는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1cm 되게 빨리 발견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1.5cm, 2cm 돼야지 만져서 오시는데 그거가 거의 최소 1기는 넘어요. 2기쯤 돼야서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연기에 발견하려면 초음파 말고는 없죠. 네. 그럼 뭐 초음파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죠. 1년에 한 네. 번. 그 정도 시기면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시 대신에 이제 의사를 잘 만나야죠. 그러니까 발견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방암 가서 진단할 때 그 보면 초음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렇게 압착 엑스레이 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맞아요. 아프다고. 맞아요. 잘 안 된다고. 근데 그것도 잘하는 방사선사가 찍으면 안 아프게 잘 하고요. 그래서 요령 있게 잘하는 방사선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영상의과 의사가 그걸 찍는 건 아니고 방사선사 엑스레이 촬영 기사들이 그걸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초음파로 영상의과 의사들이 이제 보는 거거든요. 초음파를 하는 거는 영상의과 의사고. 근데 그 초음파 엑스레이는 되게 아프고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그게 또 엑스레이 했을 때 병변이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음파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분들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못 발견할 수 있고 이래서 네. 의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방 초음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가 막 빽빽하게 되게 많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숲속이 안 보이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어서 들어가야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걸어서 보는 게 바로 초음파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그 왜 찍냐고 보지도 않는데 왜 찍어 이러는데 전체 양쪽에 그 대칭을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의 약점이 하나가 석회화를 못 보는 건데 엑스레이가 그걸 또 발견해줘요. 그래서 석회화랑 양쪽 유방의 대칭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서 뭔가 삐뚤어진 게 보인다 엑스레이에서 그러면 초음파를 보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초음파로 그 부분을 열심히 파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유방암은 지금 완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치율은 이제 보통 전체 암 중에 되게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5년 상대 생존율이 93.8%. 근데 만약에 빨리 발견했다, 조기에 발견하시면 뭐 연기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거의 100% 육박해서 98.3%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할수록 뭐 이거는 죽는 거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하셔도 될 만큼 안전하죠. 빨리 발견만 하면 네.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발견이 돼도 유방 절제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위치 따라 다른데 만약에 유방 암세포가 되게 작은 사이즈여도 유두 쪽에 위치해 있으면 이제 유두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전 절제술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성형수술도 잘 돼가지고 같이 재건도 많이 하고요. 위치가 좀 동떨어져 있고 작다 이러면 부분 절제로도 끝나고 하니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슴에 통증이나 멍울 같은 게 만져지면 나 유방암인가? 이러고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런 유방 통증이나 뭐 이런 것하고 유방암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련 없어요. 비슷해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아픈 것 때문에 겁먹어서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거의 솔직히 열의 아홉도 아니고 거의 열의 열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유방 통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알려진 게 없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방통이 생기고 커피, 술, 담배 이런 거에도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나이면 유방 통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생리 전에 아기라든지 그냥 이제 할머니 됐을 때는 좀 나아지겠죠. 그거 빼고는 유방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자체로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보통은 그래서 생리 주기 따라서 많이 아픈데 한쪽만 좀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멍울이 만져지면서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유방암하고 갱년기하고 관계 있어요? 관련 있죠. 네. 그럼 갱년기 때부터 유방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건 아니고요. 유방암은 그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암이라서 10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나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52.3세로 40, 50대 되게 많고요. 갱년기 전후로 좀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나도 그 다음에 난소에서도 이제 호르몬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방암의 위험성은 80대까지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 유무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이제 성생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보다는 출산하고 출산과 그다음에 수유가 더 관련이 있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 자체는 사실 유방암 위험을 잠깐 올린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임신 후에 그 임신하고 나고 그다음에 수유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유방암 위험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과 출산 유무가 오히려 관련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그게 유방암이 생기면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무섭죠.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구나.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이 그래서 아파서 암일까봐 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거랑 암은 상관없고 이 암이라는 놈이 되게 지독한 놈인 게 암들은 지가 숙주, 기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숙주한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증상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잠복기죠. 조용히 있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 덩치가 너무 커져서 인근 장기나 혈관,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암 자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를 믿어라. 현대의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초음파 아니면 절대 발견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을 연기 전 단계에서도 발견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혹들이 암으로 갈 혹도 따로 있고 처음부터 암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처음엔 암이 아니었다가 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싹수가 노란 혹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빨리 발견해주고 제거만 해주면 암으로 예방해도 되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정말 암으로 되자마자 됐을 때 바로 캐치해서 잡아서 이제 정말 초기에 그럼 절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이제 유방암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게 2009년에 되게 저명한 미국 학회지에서
콩이 좋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두부 같은 거 먹으면. 네. 식물성 호르몬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식물성 호르몬이 이제 유방암이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식물성 호르몬이 이제 몸속에서 암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수용체에 붙는 거를 이제 뭐 방해를 해서 이런 원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률을 한 14%까지 뭐 감소시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콩이 좋다고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식물성 호르몬이어도 좀 이제 연구가 좀 많은 곳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발표된 게 있었어요. SCI급 학회지에서 국내 산부인과 전문 선생님께서 발표한 건데 21년도에 근데 거기선 또 이제 석류하고 홍삼 이런 애들은 네? 또 오히려 안 좋다. 석류하고 홍삼이요? 네. 아니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아닙니까? 네, 과도한 섭취가 이제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을 높인다. 그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는 최근 발표입니다. 홍삼은 뭐 모든 것에 좋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필드에서 환자분들 만날 때 홍삼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혹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도 종종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100% 입증이 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냥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드시면 괜찮지 그거를 막 달고 사시는 건 좀 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유방암에도 워낙에 유방암이 많다 보니까 속설 같은 게 있잖아요. 카더라 같은 거. 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브래지요? 속옷을 너무 꽉 끼는 걸 뭐 하면은 뭐 유방암이 생긴다 뭐 이런 것도 저는 들어봤고. 맞아요? 아니요, 전혀 관련이 아니고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제 꽉 끼는 걸 입으면은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 장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또 이제 만약에 너무 큰 거를 속옷을 큰 거를 입으면 가슴이 처지니까 어깨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하나가 모유 수율은 유방암을 네. 낮춘다. 네,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증명은 됐어요. 맞는 네. 예, 이제 1년 동안 모유수유를 할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4.5% 감소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뵙는 환자분들은 모유수유를 많이들 하셨어요. 많이들 하셔도 했는데도 환경적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또 유방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다. 네, 가족력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구나. 네, 네. 만약에 엄마나 언니가 이제 유방암이 졌다 그러면 내가 걸릴 확률이 한 2배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엄마랑 언니가 둘 다 유방암이다 그러면 내가 걸릴 확률이 한 12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잦은 염색과 파마가 유방암을 일으킨다. 네.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1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제암 이제 학술지에서 발표가 됐는데 25살부터 75세 여성이었나? 34세부터 75세였던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 한 4만 5천 명 넘게 조사를 했더니 이제 염색하고 그 다음에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유방암 발병률과 이제 또 올라가더라. 그래서 염색을 자주 하셨던 분들은 한 9%, 그 다음에 이제 파마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최대 3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 원장님하고 그 암에 대해서 특히 유방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신 게 췌장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학생 때 아직 전공과를 정하기 전이었을 때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췌장암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췌장암에 대해서 학생 때 이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되게 무서운 암이구나. 근데 이제 영상의과 의사 선생님이 그때 발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위치가 되게 숨어 있는데 발견을 했다. 뭐 그래서 그거 듣고 영상의과 의사 멋있는데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위치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췌장 자체가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이 배 복부를 봐도 이 등 쪽으로 가서 붙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갈비뼈 12개까지 있잖아요. 갈비뼈 딱 끝나는 무렵 거기 뒤에 등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부 초음파를 딱 대면은 일단 그 앞으로 장기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대장, 소장이 지나가서 그 가스를 막 치우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달이 되면은 환자분 위치 바꿔가면서 봐도 되는데 그래도 좀 어렵죠, 찾기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치가 많으시면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췌장 쪽은 그게 보여서 그다음 이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췌장이 만약에 보통 있으면 그 다음으로 CT를 많이 찍습니다. 조영증강 CT라고 해서. CT. 네. CT를 하면은 그냥 훤하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CT 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방사선에 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정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음파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초음파에서 너무 췌장이 안 보인다. 왜냐하면 비만하신 분들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비만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거나 췌장이 뭐가 있다. 그러면 CT를 찍고 거기서 또 이상이 또 있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으로 뭐 MRI라든지 MRI도 CT의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췌장암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복부 초음파예요? 복부 초음파를 사실 이제 흔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초음파를 많이들 하시고 이제 보통 거기서 이상 소견 발견되면은 대학병원 가셔서 보통 CT를 많이 찍는데 필요에 의하면은 MRI를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초음파 내시경도 있어요. 근데 초음파 내시경은 뭐냐면 이제 우리 위내시경 할 때처럼 관을 12지장까지 위치를 해서 바로 옆에 췌장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보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자의 유무, 그러니까 경험치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범위가 한 5cm 정도까지 보이는 거라서 이게 제한적이죠. 거기 췌장이 요만하잖아요. 한 15cm 정도 돼요. 네. 그 생각보다 좀 크네. 이 정도 돼요. 네. 그럼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일 거예요? 보통은 위치 따라서 췌장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있어요. 약간 올챙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에 있으면은 차라리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꼬리 쪽에 있다. 되게 가스가 많이 지나가는 위치예요. 거기가. 거기에 암이 생겼다. 그럼 안 보이네. 잘 안 보여요. 췌장암이 생존율이 제일 안 좋죠?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네, 최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중에 발병률은 9인데 생존율은 거의 그냥 꼴찌라고 보시면 되고 5년 상대 생존율이 예전에는 10%를 겨우 넘었어요. 다른 게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5년 상대 생존율이 75%도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췌장은 10%도 안 됐다가 최근에는 1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췌장암 의사들끼리 막 추포를 터뜨리는 분위기 15.2%인데.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늦게 발견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일단은 췌장암 자체가 진행도 조금 빠른 편이고요. 재발도 잘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환자분들이 1기까지 가는 속도가 다른 암 뭐 3, 4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때 췌장암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증상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발견이 일단 늦어져 가지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늦게 오시죠. 아니 근데 이게 췌장이 인슐린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해요? 그렇죠. 네, 연관이 있어요. 췌장은 이제 인슐린 만드는 공장이고, 그래서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70%가 당뇨나 또는 내당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암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서 30%가 이제 당뇨로 진행을 하고, 5배 정도 위험이 올라가요. 당뇨 관리 확률이. 네. 그리고 이게 췌장암 증상들 사전에 좀 증상이 있어야 뭘 알겠는데 황달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머리 쪽에 위치가 돼 있다, 머리나 두부 쪽에 있으면은 이게 쓸개간을 맞기 때문에 황달, 눈알이 노래지고 피부가 막 거무튀튀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변 색깔이 변하고 소변색이 약간 검붉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그나마 뭐 초기라고 보셔도 되죠.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증상이 전혀 없다가 점점 커져서 명치 쪽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척추 신경을 누르니까. 또는 위를 눌러서 소화 불량이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늦죠. 그 췌장암에 더 위험한 고위험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기보다는 담배 피시는 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네, 담배는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성 췌장염은 이제 가족력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그거는 이제 가족력은 조금 그래도 적은 편이고 환경적 영향이 그 중에서 담배가 월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당 수치 높으신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비만이 하신 분들, 또 이제 만성 췌장염이라고 췌장염을 계속 주구장창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위험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무조건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무조건 담배. 절대 백해무익하고요. 다 술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그냥 식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살찌는 거를 멀리 하시면 돼요. 예, 췌장암은 비만과 고칼로리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당뇨도 그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찌는 거를 좀 멀리 하시고, 고칼로리, 지방식 피하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그런 방법 말고는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겁니다. 그 왜 전에 우리 여기 셀코TV에도 나왔는데 코미디언 배현정 씨가 췌장암은 아니고
췌장염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도 그 대수술을 했거든요. 네, 췌장염도 심하면 네, 그럴 네. 수 있어요. 네. 췌장염하고 췌장암이 헷갈려서 열어봐야 아는 건가 보죠? 어떤 췌장염 같은 경우는 암처럼 생기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고요. 뭐 이제 췌장염이 또 만성적으로 심해지면은 췌장에 이제 물혹도 생기고 그다음에 농양도 생기기도 해요. 농양. 네, 농양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을 좀 흉내낼 수도 있으니까 워낙에 췌장이 무서운 뭔가 걸리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수술로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내도 좀 복원이 되잖아요. 네. 췌장은 전절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네. 완전히 잘라. 안타깝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슐린은 어떻게 만들어내죠? 췌장암도 이제 위치 따라 다른데 만약에 췌장 전체가 거의 좀 안 좋다 싶으면 전절제술 플러스 인접 장기 다 절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공장 자체가 사라지니까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뇨는 그럼 100%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췌장 자체가 사라지면. 근데 이제 암 따라도 다른데 만약에 초기였다. 그래서 뭐 꼬리 부분만 자른다든지 머리 부분만 자른다든지 이러면은 당뇨 걸릴 확률이 한 40%. 그래서 그럴 때는 당뇨까지는 아니니까 당 관리를 좀 잘 하셔야죠. 그래서 내분비내과 의사 선생님을 이제 계속 뵈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췌장에 대해서 더 해주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췌장에 대해서 겁을 되게 많이 내세요. 네. 제가 초음파를 할 때도 췌장 잘 봐주세요. 이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되게 열심히 보고요. 그래서 췌장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를 일단 되게 자주, 너무 걱정 6개월에 한 번씩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초음파 자체가 그 부담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방사선에 노출도 없으니까 네. 초음파 자주 해보시고 만약에 거기서도 정 안 되면 CT 한 번씩 찍어보시면 좋으니까요. 네. CT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방사능 노출 괜찮죠? 저는 보통 이제 한 번 찍고 정상 나왔다. 그러면 1년마다는 조금 1년보다는 2년 정도, 2, 3년 정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방사선의 노출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네. 제법 되는 모양이네. 이제 수치로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그게 0.0mV/V라고 해요. 그거를 찍는데 보통 이제 저설량 PET 같은 경우는 그거 엑스레이를 한 몇 장 찍는 정도라서 되게 적거든요. 근데 조영제가 들어간 복부 CT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요. 한 10mV 정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1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의 양이 1년에 한 2.5mV 정도 되니까 그거에 몇 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다고 막 큰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저혈량 CT 찍어도 다 보여요? 저선량 CT 찍으면 폐만 보이고요. 네. 복부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네. 뭐 어차피 그 조영제 넣어야 되겠네. 네. 찍으려면. 네. 안 그러면 복부 찍으려면 조영제가 좋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면 이제 선생님처럼 네. 제대로 보는 분 찾아가면 초음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죠. 이 췌장, 특히나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췌장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이 벌써 전문의로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단하고 네, 그 질병을 찾는 걸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빨리 발견해 드리는 거여가지고 뭐 기억에 다 많이 남긴 한데 하나는 약간 이제 억울했던 적은 있었어요. 한 분은 제가 유방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양 안 좋아서 조직 검사를 해드렸고 조직 검사 했더니 양성 나왔어요. 섬유 선종이라고 양성 나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환자분께 제거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 2달인가 석 달 뒤에 그때 제거를 했더니 그 사이 암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요? 네. 병리과 의사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거가 진짜 암 맞냐니까 맞다고 그전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쁘게 환자분이 아니었으면 안 떼셨으면 이제 왜냐면 환자분은 예전에 조직검사 했으니까 나 이제 암 아니냐고 사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빨리 발견해 드리니까 저는 좋았는데 환자분이 이거 암인데 왜 쓸데없이 그 비싼 시술을 했냐. 이렇게 떼는 게 비싸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기억에 남아요. 네. 건강검진 저는 매년 받아요. 네. 저 한번 그래놨었기 때문에 매년 뭐 대장, 위, 내시경 다 하고 복부 초음파 1년에 꼭 한 번씩 다 하고
요즘에 또 나이가 드니까 또 대동맥 뭐 경동맥 초음파요. 경동맥 초음파 네. 일로 가는 것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는데 네.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환자분들이 20대부터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걱정되면 그냥 하셔라. 네. 근데 누구 말리진 않는다.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원하면 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기본적으로 네.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도한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과도한 검사라는 거는 기준이 사실 애매하긴 한데 이제 4대 보험을 내가 이제 신청이 되어 있고 건보료를 꾸준히 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무료로 2년에 한 번씩 짝수년생, 홀수년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서 내 나이에 맞게 적용이 되게 5대암 검진에 맞춰서 이제 나라에서 건강 검진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옵션으로 내 돈 들여서 하시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 소견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50대 넘었을 때 네. 거의 매년 받을 때 요거는 빼놓지 말고 받으세요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보통은 저는 그래서 하실 때 초음파가 항상 무해하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랑 유방 초음파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암으로 바뀌신 분, 새로 생긴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마다 꼭 하셔야 되고 그 두 가지는 아무리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경우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한 번 정상이 나왔다 그러면 굳이 1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경동맥 초음파도 마찬가지. 네. 정상이 나왔다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요. 2년에 한 번씩 저는 보통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네.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피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네. 피 검사가 또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췌장 쪽 피 검사도 하시겠습니까? 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그게 있으니까 췌장 피 검사 해주세요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는 이제 소화 효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를 시키니까 네. 그 효소의 수치가 이렇게 뜨면은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가끔씩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일단 피 뽑을 때 뭐 여러 번 찔리는 게 아니니까 한번 뽑을 때 좀 뽑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내 혈색소 수치, 그다음 백혈구 수치 이런 거, 간 수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이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당 수치도요. 당 수치는 공복에서 꼭 하셔야 되고 그거는 항상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시경을 저는 위내시경, 네. 대장내시경을 매년 같이 하는데 어차피 수면하니까. 네네네. 근데 어떤 분은 대장내시경을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네. 위는 뭐 매년 하더라도 대장은 뭐 한 2, 3년에 없으면 네. 용종 같은 게 없으면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네. 네. 이게 나라에서 정한 게 우리나라 5대암이거든요. 네. 5대암도 사실 왜 어떤 기준으로 정했냐면 표적 질환이라고 되게 많고 흔하고 조기 발견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증상 기간도 있으면서 치료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치료를 안 할 경우에 사회적 영향이 큰 것들 이런 거를 추려가지고 5대암을 선정을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그다음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검사를 나라에서 해줘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잘 내고 있고 건보료를 잘 내고 있고 이러면 나라에서 무료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암 검진 같은 경우는 40세부터 내시경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무료로 이제 하는 거고요. 대장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 이제 무료는 아니고 네. 분변 자멸 검사하고 네, 네. 그거를 1년마다 50세부터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는 30~40%에서 꽝이 나와요. 암인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 내시경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20대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대장 학문 학회에서 135 법칙이라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다든지 예전 검사에서 용종이 되게 안 좋게 나왔다. 조금 기분 나쁜 용종이다. 1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해라. 그다음에 괜찮은 착한 용종이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네, 그다음에 정상이었다. 뭐 5년에 한 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3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어차피 수면하니까 네. 수면할 때 그냥 다 같이 본다 하면 이러고 좋죠. 그냥 하는 저도 거죠. 그렇게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의사 잘못 만나면 네. 5년에 한 번 하다가 놓칠 수 있거든요.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사를 만나실지 네. 모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또 유념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유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40세부터 유방 엑스레이 2년에 한 번씩 네.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초음파 꼭
내 돈 들여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만 20세부터 이제 나라에서 이제 검사하라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즘에는 성관계 그게 경험이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자궁경부암도 빨리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 경험 있은 환자분들에서 10년 지나야지 자궁경부암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20대부터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젊을 때부터 검사는 많이들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수면 내시경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수면 내시경 그거 안 좋다고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수면 그 유도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아나필락시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늘의 운이거든요. 천운이라서 그거 가지고 막 무섭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은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고로 이게 돌아가시는 사망 그 수치가 10만 명당 한 3, 4명? 교통사고보다 낮아요. 교통사고가 사망률이 10만 명당 1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무서워서 수면 내시경 하지 마라. 이거는 약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죠. 수면 내시경 때 쓰는 그게 수면 유도제가 프로포폴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다졸람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프로포폴도 있는데 이제 의원들마다 다르게 쓰죠. 병원마다 달라요. 네, 미다졸람 쓰는 것도 있고 프로포폴 쓰는 경우는 이제 뭐 마취과 의사가 또 상주하시는 곳이면 또 되게 안전하죠. 네. 마취과 의사분이 있는 곳에서 있으시면 확실히 안전하죠. 네. 그 외에도 건강검진 할 때 이런 건 좀 유념해 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 있습니까? 나이별로 다 다르니까 50대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50대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뭐 초음파나 내시경 이런 걸 앞두고 있다. 그러면 금식이 기본이고요. 네, 금식은 초음파 같은 경우는 뭐 4시간만 금식하셔도 괜찮고 위대장은 이제 다 이제 설명 다 들으시니까 대부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약 같은 경우는 다른 약은 다 영양제는 다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는 또 당일 검사 당일까지는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먹을 경우에 더 치명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일까지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금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약이라든지 인슐린은 안 맞으시는 게 좋아요. 저혈당 쇼크가 와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3번에 걸쳐서 이원경 원장님과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안 했다, 더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있으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건강검진 중에서 막 되게 필요 없는데 이제 매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제가 돈 아깝게 왜 하시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권해주면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검진센터로 가시면 패키지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특히 말씀드린 게 되게 비싼 검사 중에 하나가 펫CT라고. 펫CT. 예, 그거는 굳이 암 환자가 아닌 이상 전신 찍는 거. 예, 별로 절대 권하지 않아요. 방사능 노출량이 또 방사능 노출도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얻는 이득보다 이게 해가 더 많기 때문에 암 환자 아니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제 심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도 내가 평소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니신 경우는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신 분들이 굳이 비싸게 심장 초음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시면은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 원장과 건강 상담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